세 분들이 발표를 처음에는 아주 박진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집중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순서는 이재진 공명청 회장님께서 한국의 총체적 부정선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김동성 자유대한수원회 사무처장님께서 선거제도의 실지 현장 운영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김철영 공명청 사무총장님께서 선거 종합 분석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공명청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공명청 회장 이재진입니다. 제 소개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봅니다. 지금 여론조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까 받으셨죠? 요거 받으셨죠? 자, 임팩트 있는 자료, 임팩트 있는 자료 한 가지만 완전히 알아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중앙선거위와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여론조작 회사의 부정을 이 하나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 애측조사와 채용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확실히 요거 하나만 완전히 알고 갑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 이게 채용기계죠. 한나라랑 채용기계 100%입니까? 이거 하나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나라랑 예측 채용기계 몇 프로죠? 35.77%.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에 요건 예측조사입니다. MBC 한나라당 예측조사 몇 프로입니까? 똑같죠? 몇 프로까지 똑같습니다. 0.01%까지 똑같죠? 이게 이 자료가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반론이 들어옵니다. 2004년도 일 아니냐? 2004년도 일인데 왜 지금 들고 나오느냐? 그때 부정선거를 한 세력이 있겠죠? 그 세력이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뒤에서 중앙선관위를 조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2004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책 씨가 안 오는 이유도 은근히 진작이 가요. 이 전단지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밑에. 알겠습니까? 모든 전단은 침묵하는 겁니다. 이걸 아까 이 책 의원의 보좌관한테 내가 이걸 하나 줬어요. 깜짝 놀랐겠죠? 모든 정당이 침묵합니다. 자, 여러분,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치과의사인데 제가 62년생입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를 처음에 시작한 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 12월 19일 언제냐면 노무현이가 전자개표 조작으로 당선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만 40살이었어요. 지금 내가 60을 바라봅니다. 16, 7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 눈에는 선거 부정으로 이 나라가 적화로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7년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많이 알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제가 이 공명청이라는 이 강력한 조직의 대장이 됩니다. 물론 이 정권이 우리가 원하는 선거 부정이 있는 사회로 가면 나도 사라집니다. 형사적으로 살리는 게 저도 이제 지칩니다. 20년 다 돼가는 게 지쳐요. 자, 요거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알리러 왔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선거 부정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언제입니까? 3.15. 자, 3.15는 부통령 부정선거입니다.
알겠죠? 부통령 부정선거. 그러니까 최초의 대통령 선거 부정은 노무의 2002년도 12월 19일이다. 이렇게 알고 나는 생각 빠지게 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이가 전자집계로 당선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자집계 조작으로 당선됐다. 자, 정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이가 박대동 의원이 덧들여가지고 비자금 문제로 난처한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선거도 그렇고 모든 사회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큰 정치 세력이 달려들지 않으면은 언론이 터뜨리질 않아요. 그러면 김영삼이 비자금 그게 터뜨릴 수 있는 세력이 김대중이 뿐이죠. 그렇죠? 김대중이가 터뜨리지 않으면은 영삼은 대통령이 유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성립하겠죠. 자, 김영삼이가 전자집계 조작으로 김대중이를 당선시킵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 공명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전자개표 조작만 이야기하죠. 사전투표도 구전 말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자집계 조작의 확실한 증거다. 뭐냐? 이 비례대표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지역구는 각 지역 정당 지역 개표소에서 쇼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나 비례대표는 전국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때 전국적으로 합산할 때 중앙선관위가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죠. 그 장난친 증거가 이거예요. 맞죠? 이 증거는 출처가 중요합니다. 이 출처는 뒤에 보시면 있는데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출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증거를 활용을 많이 해요. 재판할 때 자, 우리 판사님 이거 보십시오. 중앙선관위가 집계 조작했습니다 하면은 판사가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집계 조작 맞나 이거예요. 그런데 판결이 인터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게 또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한 짓이에요. 그 판사가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 판사가 2004년 4.15 총선할 때 자기가 선관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이시죠? 법관의 선관위원장 현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였냐면 개표 조작 전에 항상 정치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이인재가 당 출마해서 김대중가 됐다? 그거는 인간인 놈이에요. 근데 감이 오죠? 우리 조선의 회장님, 대중 감이 오죠. 자, 이인재를 출마시킨 것은 전자집계 조작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럼 노무현의 전자개표 조작 당선을 듣기 위해서 뭘 했죠? 정몽준의 공조 파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정몽준 씨가 공조 파기를 저쪽하고 짜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정몽준 공조 파기를 했고 그 다음날 투표 당일날 어떤 방송이 나옵니까? 정몽준과의 공조 파기의 위협을 느낀 젊은이들이 오후에 투표장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20대 투표를 최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투표율 역대 최저. 알겠습니다. 자, 정치 이벤트가 2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4.15 총선 요거죠. 그때 여러당이 압승을 하죠. 여러당은 압승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벌어집니까? 노무현 탄핵이 벌어지죠. 노무현 탄핵에 군덕을 느낀 사람들이 여러당에 표를 많이 줬다. 개코나. 개코입니다. 그거. 알겠죠? 정치 이벤트라는 것은 많은 정치적 부담이 따르고 돈 좋아하는 사람, 정치인이 또 있어야 돼요. 유력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이제 여론조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선거는 여론조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여론조사기관과 중앙선관위가 짜고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전에 같이 재원이어서 서석구 변호사, 정상학 목사 등등 같이 많이 전자개표의 문제로 우리가 활동했어요. 물론 항상 평균 내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개표의 조작을 못하다 보니까 얘들이 개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낸다 이거예요. 그게 사전투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사전투표예요. 지금은 제 말은 요거 중요하고 다 좀 전에 그 우리 공명총회 이재진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벌써 이렇게 감이 확 오시죠? 네. 제가 보니까 그 이재진 우리 회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좀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 못 하신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팩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공격을 당합니다. 자, 중국산은 뭐냐면 제어형 PC, 전자개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품인 제어형 PC가 지금 현재 중국산 매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은 그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게 우리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팩트가 조금이라도 얻어진 건 알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공개하고 그걸 언론에서 침수 공개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격당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콩고 같은 데는 전자투표기를 추출했어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전자투표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수출업체는 중앙선관위가 아니다. 중앙선관위가 대해서 조정했는지 아닌지는 그런 우리는 의혹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또 돈 지원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바로 수출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공격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라크를 우리가 먼저 봅니다. 이라크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썼죠. 작년에 최초로 썼다가 바로 결통이 나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라크 야당이 나선 거예요. 이라크 야당이 나서니까 이라크 언론이 또 나서는 겁니다. 그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모든 정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정선거에서 한국 정당들이 입도 뻥긋하지 않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정선거는 공직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공직선거법으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있고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지금의 한국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 그걸 만든 기관이 어디죠? 네? 국회죠. 국회. 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선거는 종합예술이다. 부정선거는 종합예술이에요. 중앙선관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당, 야당, 검찰, 언론, 이게 사법부 합쳐서 톱니바퀴가 짝짝 맞아 떨어져야지 가능한 게 부정선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한국은 2002년도부터 16, 17년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덮이죠. 이라크는 한번 쓴데 바로 들통났죠. 오름났죠. 야당이 가만히 안 있고 바로 치고 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우리는 결국은 오늘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갈 거예요. 내가 아까 정당의 법관이 선거됐는 경제기기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아까 이거 받으셨죠? 헌법재판소 결정문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요지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결정문 넘겨봅니다. 한 장만.
자, 첫 페이지. 이 사건은 뭔가 하니까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은 예전에는 투표함을 2개만 깠어요. 2개만. 그러다가 김영삼이 때 싹 들어오면서 4개를 까게 만듭니다. 지금은 몇 개 까느냐? 지금 몇 개 깔까요? 법으로? 무제한으로 깝니다. 무제한으로. 자, 이 결정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이크 한 대 한번 읽어보시죠. 사건 2012 헌마 316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동시개표 투표수 무제한 허용 위헌 무제한으로 합니다. 그럼 개표 참관인은 무제한이 돼야 되겠죠? 개표 참관이 묶어놨어요.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그 전에 4명씩 개표 참관이 8명이었어요. 8명인데 그걸 다 묶어둡니다. 근데 요즘은 더 작아져서 6명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 생기느냐면 제일 뒤에 보시죠. 이 결정문 제일 뒤에 봅니다. 결정문 제일 뒤에 제일 뒤에서 3, 4페이지 봅니다. 요 재판장 이름 다 나오죠. 재판장, 다단, 저희, 이정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정미도 여기 있습니다. 끝에서 3, 4페이지. 이 판결문에 개입한 이 헌법재판관들 이름 보세요. 하고 말씀. 네. 재판장 재판관 박학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서기석이네, 있네요. 재판관 조용호. 자, 그럼 이 판결은 제일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 중앙선관위가 개표 참관인은 묶어두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10개 수명이 막 돌립니다. 그 이유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이해들 이 경력을 한 거죠. 선관위원장 출신이 9명 중에서 7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자기들이 한 짓이. 또 내가 말합니다.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의 문제세탁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문제세탁소가 된 겁니다. 왜? 내가 한 짓이니까. 내가 한 짓이니까 내가 내 목을 칠 수 없다. 요겁니다. 자, 그런데 요 판결문 중에서요, 다입을 써놓고 딱 한 가지만 알고 갑니다. 이 판결문에서 이거 내가 제기했던 거예요. 이 판결문 중에서 여러분들 봅시다. 6페이지 봅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줄부터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 헌법재판관이 아주 사기친놈이야. 내가 이걸 모를 줄 알고 지놈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자, 2002년부터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에 사용되면서 수작업에 의한 개표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가 정확하게 되었고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시개표 투표한 수가 폐지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개표될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동시개표 투표함수를 폐지했다 이 말이죠. 이거 보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전자개표기 안 쓰고 동시에 투표하는 투표함을 무제한으로 가면 빨라지겠죠? 안 그래요? 핵수로 단순한 거예요. 근데 헷갈려요. 자, 전자개표기 안 쓰고 쭉 이렇게 옛날에는 2개만 까고 4개만 까다가 지금은 10개, 20개 막 깐단 말이에요. 당연히 개표가 빨라지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전자개표기 사용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리바이브를 합니다. 자, 우리 천전마님하고
승 여사님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요, 이런 데이터를 보일 때 좀 이렇게 주목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뭔지를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2010년도 개표가 배치됩니다, 여러분. 송파구입니다. 올림픽 공원 제1체육관입니다. 전자개표기를 몇 대 돌리냐? 24대를 돌렸습니다. 24대. 24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승 여사님 한번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 인천시 옹진군 대표소 두 군데입니다. 서민다방입니다. 이게 어디죠? 네, 옹진군사. 옹진군자. 네. 자, 여기는 수개표. 자, 여기는 백양농업이 이개표소 서민다방. 여기 수개표. 여기 투표 비율이 몇 대? 특별지가요? 여기가요? 52개. 많이 느려져요. 이게 2대요. 두 대. 네. 안 느낍니까? 두 대. 아, 뒤에 잘 안 느낀다고 안 그러네요. 들립니다. 제가 말씀하실 때 좀 크게 해주세요. 네네. 2대입니다. 자, 인천시 옹진군은 섬이 많다 보니까 대표소가 두 군데였습니다. 여기 1대표소에서 투표지 분리기 2대 썼습니다. 여기는 수개표입니다. 이게 수개표니까 아마 생각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들 24대 썼습니다. 전자개표기 24대. 그러면은 이게 판결문이 되어 있어요. 자, 개표 장관의 숫자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네. 그럼 똑같이 8명이에요. 8명. 자, 전자투표기 2대 돌리는 것과 24대 돌리는 것이 개표 장관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국회가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부정선거가 가능한 법을 계속 양산해오고 있다. 이 국회가 부정선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죠. 그러나 선거로 적화되면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예? 이랬대요. 그래서 한국은 서서히 적화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거에 의해서 우리 의지와 달리, 우리 국민의 의지와 달리 우리는 지금 적화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이 있다. 지금 우리가 저항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저항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처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 입장에서 처단하면 된다. 여러분, 아까 오실 때 큰 전단지 받으십니까? 이거 3장짜리. 여기 보시면은 국회를 해산하고 문재인이를 그 제일 뒷장입니다. 제일 뒷장. 요 3장짜리 있을 거예요. 3장짜리 중에서 요 3장짜리죠. 제일 뒷장을 봅니다. 제일 뒷장에 국회를 해산하고 영어도 있는 데 있죠. 영어도 있고 영어 있는 데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문재인이를 청와대에서 쫓아내는 것은 합법이다. 자, 여러분들 상둥이 자매가 숙명여고 상둥이 자매가 아버지의 문제 출제를 미리 알아서 예시 성적이 아주 좋았다. 다 아시죠? 네? 그 나중에 대학 가서 벌통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부정선거를 오랫동안 해서 머리가 아파요.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저도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내일이 기일입니다. 결론 기일입니다. 기일이 묘해요. 요거에 딱 맞춰서 됐어요. 내 얘기 오지 말라고 5월 11일 날 잡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기일을. 그
이건 내 추측입니다, 그냥. 근데 내가 내일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가 내놨습니다. 재판부에. 그러면 대법관들은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에 대한 판단도 안 하고 내일 재판하겠다 이게요. 나는 안 갑니다. 왜? 그건 불법 재판이니까. 중요한 재판이지만 불법 재판이고 기각하려고 작정하고 장난을 치는 재판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쫓아내고 싶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낼 수도 없어요. 때릴 수 있다 할지라도 때려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국가다워야 합니다.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조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20대 국회가 모든 악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숙명여고 상둥이 자매 이야기했죠. 얘들 설정하면 왜 내신을 그따고 하면 왜 문제가 되냐? 불법이니까. 재판은 시험을 정정당당하게 치러서 내신을 받아야 그게 합법적 내신이죠. 그건 불법 내신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20대 국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부산 중구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산 중구 동구가 옛날에 한 지역구였어요. 국회의원 한 지역구. 정의야 아시죠? 정의야가 부산 중구 동구. 그러다가 지역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중구 영도구가 한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무성입니다. 예전에 중구 싫어하시는구나. 중구 영도구 옛날에 중구 동구였는데 지금 중구 영도구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구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젊으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헌법 116조에 있습니다. 116조 1항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예비 선거운동 기간은 예전에 없었어요. 생긴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자, 현역 국회의원 후보하고 비현역 국회의원 후보가 누가 유리합니까? 현역이 유리하죠. 그래서 비현역 국회의원 후보도 선거운동 기간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자 이래서 대기식을 보장을 했어요. 보장을 했는데 지금 20대 국회는 지역구 획정이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선거운동 기간이 41일밖에 안 됐어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로 조질 수 있다. 20대 국회를 없앨 수 있다. 20대 국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 대통령 탄핵 문재인이가 당선된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선거 모든 게 무효다. 예, 너무너무 쉽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법과 법률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과태료를 10일까지 내야 했는데 안 냈다. 10일 하루 지났다. 그럼 세금 과태료 다 붙죠? 예, 간단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비 선거운동 기간은 국회는 무조건 120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 다 41일이었어요. 다 41일. 다 무효예요. 너무 황당하고 간단하니까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서요. 이걸 확산시키면은 국회는 몸둘 바를 몰라요. 너희들 입법기관이 지금 불법 집단이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확산되면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문재인이를 쫓아내고 싶어서 지금 거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을 쫓아내고 싶고 거리를 찾고 있는데 이건 합법적이고 간단하고 강력한 헌법과 법률로 우리가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법과 법률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로 해봐도 소용없다. 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해보고 합니까? 이걸 강력하게 밀고 가면 돼요. 이게 제국 집회 전체 이슈가 되면요.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제 집회 가면 경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일하다가 당신들 나중에 연금 혜택 받겠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지금 공무원들, 지금 또 공무원 퇴직자들 계시죠? 여러분들 퇴직금 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기반이 다 무너지는데 오래 넘기면 산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되도록 빨리 20대 국회를 무효화시키고 문재인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정부입니다. 이거는 감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성적으로 손뼉치고 어서 하고 하면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놈들 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목을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김정식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아마 실제 사례에 대해서, 체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된 문제인가 하니까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네, 저하고 우리 옆에 있는 김정식 천년바님하고 또 이경희 박사라는 분이랑 좀 있어요. 같이 사전 투표 종로구에 갔습니다. 저는 부산이고 광이고 한 분은 대구 이래요. 종로구에 사전 투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저희들 일일이 신고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올라왔습니다. 잠깐 좀 서서정 발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좌로 완전히 꺾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있을 수가 없고 항상 지금 이제 24시간 잠을 설치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년바위와 자유의 소리 1일 방송 대표자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무대가 여기 이 자리가 있기를 오랫동안 갈망한 끝에 오늘 왔습니다. 제가 오늘 작심하고 올 바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지 않고 근거 없이 엉뚱한 소리 하면 저는 의사실 6% 바로 낚여버립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표용지 받아보셨을 거예요. QR코드 받아보셨을 거예요. QR코드 바코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뭐 바코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받은 투표용지, 기표하기 전에는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를 하고 나면 투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투표용지에 보니까 QR코드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투표소에 들어가고 처음에 QR코드인지 몰랐습니다. 왜?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편지 봉투를 주는데 거기에 바코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바코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기표소로 달라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제가 지금 조그마한 카메라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카메라를 들고 이걸 촬영을 해야겠는데 제가 그냥 이미대로 촬영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저촉이 될 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선거 당시 그 관리원한테 장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촬영해도 되느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투표용지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카메라 당신 좀 받아있어라. 받아있어라. 가지고 가는다 보니까 투표용지에 뭐가 되어 있냐? QR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는 선거법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지금 나오네. 여기 QR코드입니다. 이게 바로 QR코드예요. 이걸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감시위원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직원이 누구? 좀 날 좀 대면시켜라. 없다. 전화로 해주겠다. 예.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 그게 지원하고 전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저한테 오게끔 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가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그게 없으니까 그거는 저 중앙선관위 본부에 그쪽에 좀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게 하겠다. 예, 왔습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여기에 지금 이제 QR코드가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의 QR코드로 투표용지를 발행해도 된다는 근거를 내놔라 하니까 선생님이 그게 QR코드가 아니고요. 가로막대, 세로막대 바코드랍니다. 새로 나온 바코드랍니다. 이런
경천 동지하고 이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참 기가 안 차가지고 웃어갖고 당신이 그럼 그걸 갖다가 그 가로막대 세로막대 돼 있는 공직선거법을 갖고 하라 하니까 말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 투표를 안 하면 내 투표권은 어떻게 되나? 무조건 투표하세요. 아니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이런 갑질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방송은 세외 750만 동포 지금 현재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만이 오늘 국회 여기 와서 작심하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앞에 들어가갖고 중앙선관위원하고 지금 전화로 제가 지금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하고 그걸 갖다 진위 관계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있었는데 이영희 박사님이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이거 좀 바로 얘기를 하고 따져야 됩니다. 하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종로경찰서에서 사법경찰 그리고 정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근무복을 입은 사람 경찰도 있고 와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이재명 원장님 와 112 범죄 신고를 했는데 한 번 왔다 다시 두 번째 와갖고 이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가는 겁니다. 자 조사를 해가는데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투표용지 자료 어떤 자료 전부 다 조사를 해갔습니다. 1시간 가까이. 그런데 그에 대한 112 범죄 신고가 됐는데 종로경찰서에서는 그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당자들에게 연락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것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천연만이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 가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청 앞에 대한문 앞에서 첫 무대를 서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이 되기에는 주범이 정치꾼들이고 그리고 사법 법조인들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교육자들. 제가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뭘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선거법에 관련해갖고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18세 같으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다니고 있을 수준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닌다고 부모로 전부 다 보호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육생이었습니다. 자, 일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검열을 받아보고 자기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회 정치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판단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들이 뭔 소리 하면 그것만 그런 줄 압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는 아주 특이한 아주 특수한 그 편법을 쓰고 있는데 요거 두들이 막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선 그 정의께서는 저하고 이미 시사 토크쇼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항 내놓는 걸 정확하게 내놓고요. 이재진 원장님께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켜주시면 대한민국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만 잡으면 대한민국 50%를 지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내가 한 가지 결론 말하잖아요.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범죄 집단이죠. 맞습니다. 범죄 집단에게 어떻게 국가 운영을 맡기려고 안 되죠. 범죄 집단입니다. 오늘 결론을 아시고 가셔야 돼요.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럴 바야 유엔에 맡기죠. 좀 웃기죠? 그만큼 우리 처지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절실하고 이 국회의원 얘들은 지금 얘 선거 부정을 듣는다 하면은 선거 부정이 드러나면 쟤를 다 죽어요. 여야가 다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죠. 유엔 감시해야 돼요.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에게 이제 맡기면 안 돼요. 내 결론은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 알고 가시라 이거예요. 범죄 집단이다 중앙선관위는
우리 운명을 범죄 집단에게 맡기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봉기는 불법입니다. 하면 처벌받습니다. 누가 앞에 처벌받아요? 합법적 형량으로 자 내가 사람을 칼로 찔렀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지만 상대방이 나를 안 찔렀는데 내가 찔렀다면 그는 불법이죠. 상대방이 내를 칼로 찌르는 걸 피해서 찔렀다. 아, 대장님, 우리 그건 집이 합법이죠. 저들의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을 추구해야 돼요. 합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움직여야 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사람이 내가 총을 맞았고 칼을 맞았고 우리는 이미 맞았어. 자, 젊은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지 말고 제가 말씀할게요. 제가 한 2분만. 자, 질의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내려간 자료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회적 사실은 제한을 보다는 증거를 말씀드리죠. 자,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1심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 1심의 간첩단 사건을 김성규 당시 국정원장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노무현이가 그만하면은 이제 국정원장은 유지가 되겠죠. 근데 김성규 국정원장이 자기도 소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사퇴하겠다. 사퇴하고 그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내가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 최종 집계하고 예측조사하고 0.01%까지 똑같은 거 있었죠. 그 개표 조작이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 맡았던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02년도에 그때 대선 때 노무현이 예찬 붙었을 때 노무현이가 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예찬이가 된다 했어요. 그렇죠? 과거를 그대로 보세요. 그런데 노무현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2002년 12월입니다. 12월 19일인데 2002년 11월에 마이클 장, 1심의 간첩단의 마이클 장이 북측에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보고문에는 기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장씨, 마이클 장입니다. 마이클 장씨가 2002년 11월 북측에 보낸 보고문에는 당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문건도에서 수사팀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얼마나 정확했을까? 이 아까 2004년 4.15 총선처럼 0.01%까지 똑같았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에 그 마이클 장 사건 그 문서 선고 촉탁 좀 해도 보자. 이 친구가 재판부가 거절을 했어요. 제가 다시 또 할 겁니다. 얼마나 정확했는지 0.01%까지 또 똑같았다 하면은 그것은 북한이 개입한 증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치혁 씨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치혁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한 장관급 인사가 말하기를 몇십만 편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북한이 몇십만 편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장관급 인사가 내가 보기에는 김양근이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장치혁 씨랑 만나봐야 되겠죠. 장치혁 씨 만나서 그 김양근이 아니냐 그럼 물어보면 되겠죠. 뭐 그건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우리는 정황으로 와서 확신할 수 있죠. 없어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지금 우리 전자개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인 제어의 컴퓨터가 레노바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산 레노바. 중국산 레노바를 쓰고 있는데 이게 왜 중국산을 쓸까? 삼성 LG도 있는데 왜 중국산을 씁니까? 한국의 선거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선거는 전쟁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국은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의 선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선거의 핵심 부품을 지금 중국산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안타까운 게요.
네이버, 다음 얘들 다 뭡니까? 다 PC, 컴퓨터에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죠. 그렇죠? 예? 안철수도 한때 참 잘 나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2년 대선 때는 해킹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해킹이 가능한 시스템.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단지 보시면은,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전자기록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확정된 자료입니다. 내가 중앙선관위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전자개표기는 절대 인터넷에 연결되면 안 됩니다. 왜?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킹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해킹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걸 어디서 반영했냐면 주코코넛에서 했다. 주코코넛은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다. 45%였다 그 당시에.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철수가 혹은 네이버, 다음 이 친구들이 컴퓨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한국의 전자개표기 문제, IT 문제에서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과 다르게 2003년도에 필리핀에 전자개표기 수출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막 묻죠. 예? 그때는 필리핀의 IT 전문가들이 소송을 했어요. 한국산 전자개표기 쓰지 말자. 그래서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쓰면은 필리핀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된다. 이러면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출하면서 필리핀에 품질보증서를 써줍니다. 품질보증서를 누가 써주냐면 유지담이 사인이 있어요. 유지담이 사인이 이상해요. 우리가 I love you 할 때 뭡니까? 스펠이 YOU죠. YOU입니다. 근데 유지담이는 영어 필명을 YOO로 쓰는 거예요. 그럼 유지담이가 안 쓴 거예요. 중앙선관위원장 서명을 누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대법원에서 필리핀 선관위에서 유지담이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당신이 사인한 적이 있느냐? 유지담이 나는 사인하지 않았다. 제3의 사역이다. 아까 한국의 대통령 선거 몇십만 표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그럼 북한이 자신있게 말하죠. 또 유지담이 아닌 누군가 했다. 그건 어떤 제3의 세력이 지금 한국 중앙선관위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자, 아까 우리 젊은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팩트를 최대한 확대시켜서 국민에게 알려야 돼요. 팩트가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이 솟고 민중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공직선거가 부정이 가능하게 만든 법을 국회가 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줄 알고 끝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그에 가담한 법관들이 어떻게 나서겠어요? 제도권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헌법과 법률로 20대 국회를 무너뜨리고 문제에 쫓아내요. 자, 그러면 그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우리 이대호 회장님은 여지가 있다면 여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적은 나가서 나는 이 일을 10몇 년 했고 끊임없이 헌법재판소 싸우고 대법관도 싸우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재판 두 개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된 재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질문 좀 받으시죠. 자, 일단 팩트를 확산시키는 게 문제가. 2분만. 네? 빨리 끝내고 가야 되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자, 제안 하나 하고 갈게요. 제안은 뭐냐면 지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한 15분짜리 그 동영상으로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전부 TV일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시리즈로 좀 여기 계신 분들이 1탄, 2탄, 3탄 쭉 해서 지금 이제 18살짜리 선거인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보내고 대학생들한테 보내고 국민들한테 전부 퍼칠 수 있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동영상을 시리즈로 좀 제작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는 것들은 여기 계신 공명청에 계신 자료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내서 15분 길면은 안 보니까 팩트만 5분짜리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이 보고 이게 검색 순위 2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계속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명선거 정치대 토론회죠. 네네. 그 지금 여기 그 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소상하게 지난날에 이 사례를 다 발표해 주셨어요. 네네. 그 결론은 전부 다 공직자들 다 원천 중요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거를 과거에 자행됐던 이 부정선거를 이제 좀 소개를 했으니까 앞으로 투쟁 방법은 어떻게 해갈 것이냐 이 토론이 지금 없어요. 이건 또 다음 기회에 또 있으니까 오늘은 끝입니까? 토론이 계속됩니다. 또 있으니까 방법은 이제 토론가 획득할지 다른 획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체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리고 저 지금까지 투쟁해온 경력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네. 그럼 거기다 이제 투쟁했던 거를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면은 여기다 이제 저 투쟁가들이고 또 기관 단체 대표들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이 전략 전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전자격투기권, 중앙선거 선관위 배제,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이건 줄기차게 대정부,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국회에다가 요구한다느나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위를 하고 대국민 홍보와 병행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줄기차게 투쟁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세미나 처음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문제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준법 투쟁으로 나가자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봉기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라든지 이래가지고 짧게라도 한 시리즈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매파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만은 제가 뭐 이게 전체적으로 잠깐 관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세미나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언론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계속 이거를 막고 있거든요. 뭔가를 진실을 말하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말하는 사람을 잡아내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첫 시작이니까 첫 수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를 부르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토론과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이제 공명청에서 나온 3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어떤 전략적인 개념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법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규칙이든 뭐 시행 규칙이든 바꿔가지고 수기표를 바로 그 자리에 하자는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 전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전 투표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개표제는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이디어를 주고 싶은 거는 그것도 제안을 하고요.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과학적인 기법 이런 것들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관에 대해서 또 선관위 중복을 해서 하는 걸 하지 말자. 이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요. 여러분이 아마 뭐 100% 만족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참석을 해주셨고 또 전국의 모든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정말 이 새로운 어떤 선거를 공명선거를 하는 그런 기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공명총이 주최한 공명선거 정치 대토론에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4시 22분이 됐습니다. 2시간여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행해진 각
그 연사들의 연설 내용, 주장 내용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으로 실황 중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나누어진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 투표 없애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일명 투표지 분류기 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함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개표를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만 하게 되면은 바로 잡아질 것인데, 그러려면 이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선거법이 개정이 되려면은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이 힘을 합쳐서 여권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결집해서 이 선거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잘못된 저 선거법을 바로 개정하는데 우리 힘을 같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시간 이렇게 시청하시고 채팅 댓글 함께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집회가 토론회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지금 현재 주최 측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단체 사진 모습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오늘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던 공명선거 정치 총연합회가 주관한 공명선거 정치 대토론회 모든 방송 순서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